정읍시 사내면 게이트 불장은 불이 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 하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입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취임한 뒤 자신을 보좌하는 별정직 비서를 기존 1명에서 무려 4명으로 늘렸습니다. 모두 외부 인사로 꾸리면서 시청 안팎 개선 불만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축산인들은 행정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의 자문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옥살이를 한 남성이 40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전주지법은 재심이 청구된 A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고 현장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정읍시 사내면 게이트 볼장은 불이 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화재 현장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시 사내면 게이트 볼장입니다. 외벽이 녹아내려 흉측하게 변해 있고 창문은 뚫린 채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3월 이 게이트 볼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리창이 깨지는 등 화재 피해는 발생했는데요.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지역 주민들의 접근을 막는 안전장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옆에 체육관과 초등학교가 있는 사고 현장 앞은 통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날카로운 유리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그 공사한다고 쓰레기랑 전부 다 쳐놓고 그러더니 희망 안 오네. 이거 이러다가는 이틀인가 하고 안 하고 딱 놔둬버리네. 사내면 관계자는 화재 사고 당시에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지만 사고 현장 안을 지역 주민들이 드나들게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화재 나고 나서는 이제 바로 다 해놨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뜯겨진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회원분들이 원래는 문을 저희가 다 잠궈놨었어요. 근데 저희 회원분들이 한 번씩 본다고 문도 여시고. 화재 사고 이후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방치된 사내면 게이트 볼장. 행정의 무관심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내몰려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취임한 뒤 자신을 보좌하는 별정직 비서를 기존 1명에서 무려 4명으로 늘렸습니다. 얼마 전 비서실장까지 모두 외부 인사를 꾸리면서 시청 안팎 개선 불만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자신이 부족한 정치력을 이유로 들지만 잡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계단을 오르자 들어가는 곳, 김제시청 2층 시장실입니다. 옆에 부속실을 포함해 현재 근무하는 별정직 비서는 3명. 얼마 전 그만둔 비서 1명까지 모두 외부에서 채용한 공무원으로 꾸려졌습니다. 이 별정직 공무원은 시장을 보좌하는 게 업무입니다. 박 시장은 취임한 뒤 기존 별정직보다 무려 3명까지 더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고쳤습니다. 김제시의회 한쪽에서 도를 넘은 보은 인사라는 비판까지 제기됐지만 관련 개정안은 결국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법을 자꾸 바꿉니다. 무슨 건이 있을 때마다 바꿉니다. 별정직 3명 올라왔고 1명 안 올라왔습니다. 별정직 하나 가지고 정원조례를 바꾸려고 지난번 간담회의도 올라왔습니다. 비서실 전체 일을 맡아서 주관하는 비서실장도 얼마 전 별정직으로 채우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시의회가 그동안 공직 내부에서 채용할 것을 권유했지만 또 외부에서 뽑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박 시장의 러닝메이트였던 인사로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김제시 행정을 잘 아는 집행부 공무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해야 한다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와 의원님들의 권유를 무시하고
임용권자인 박 시장은 별정직으로 비서실을 채운 이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한 정치력을 꼽습니다. 저는 행정 예. 35년 출신이기 때문에 예. 제 정치적 경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공직 안팎에선 불만과 비판도 나옵니다. 아니 비서를 그렇게 많이 두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비서가 있고 정무비서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다음 선거만을 의식하는 사고와 행정을 내려놓고 시민을 위한 행정과 정치를 해달라는 부탁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었는데요. 당시 집회에 참여했다가 옥살이를 한 남성이 40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전주지법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심이 청구된 A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북대학교 재학 중이던 지난 1978년 8월 16일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서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정권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벌이고 진압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은 A씨에게 적용된 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무죄 선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최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병의 경우 개인위생 관리도 중요하지만 방역활동 등 체계적인 예방도 중요한데요. 정읍시 보건소가 2019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보건소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비상대책반과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감염병 예방을 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전달체계 구축과 진드기 서식지 정비, 채집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미어가 축사 적법화는 조합원과 축협의 사활이 걸린 만큼 중요한 사안인데요. 조합원들을 위해 전주 김제 완주 축협 적법화 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김창수 전주 김제 완주 축협 조합장을 찾아 미어가 축사 적법화 지원 사업 의미와 또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축산인들은 행정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어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의 자문과 지원이 필요한데요. 미어가 축사 적법화 컨설팅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주 김제 완주 축협 김창수 조합장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적법화를 하기 위해서 축산 농가들이 환경법, 축산분뇨법, 또 건축법 이렇게 다양한 법에 적용되는 법들이 많거든요. 근데 농가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찾아서 하기 힘드니까 우리 조합에서 전담 직원을 딱 두어가지고 그분이 축산 농가들을 방문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미어가 축사 컨설팅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 사업들을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요. 지적공사라는 데가 있어요. 측량하는데 거기서 같이 MOU를 체결해서 우리 조합원들 신청하면 다른 측량하는 일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측량 일을 도와주고 또 조합에서는 측량비 지원을 한 조합원당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했어요. 그래서 4억 정도 2년에 걸쳐서 조합원들에게 측량비를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앞장서서요. 전국 평균을 웃도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율을 했고요. 또 마지막까지 한 농가라도 더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모범이 돼서 저희 조합에서 우리 직원이 사례 발표를 농림부에서 했는데 대상을 받게 됐어요. 최고 1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다른 조합에도 많이 우리 조합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하는 것이 모델이 돼가지고 다른 조합도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더 적극성을
보이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참 그런 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의 김제에 김제 지점이 오래돼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부지를 확정 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축산물 판매장 그리고 대형 식당을 져서 조합원들이 생산한 축산물들을 더 원활하게 팔아드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합원들한테 경제적인 실익을 주는 것이 조합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더 드리려고 조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지향하는 목표는 조합원들에게 사랑받는 조합원들에게 우리 축협의 존재 가치가 축사인들을 위해서 있으니까 그 축사인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받는 좋은 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에게 정말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는 마음으로 가식 없이 따뜻하게 그리고 규정보다 원칙 이런 거 강조하기보다도 조합원들의 애로나 어려움을 잘 듣고 규정이 좀 어긋나더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조합 직원들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저부터도 직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농촌 지역에서는 목욕탕 등 복지시설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순창군이 구림 면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구림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구림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순창군은 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의 주된 내용은 복지센터와 할머니 경로당 조성, 버스 정류장과 화장실 설치 등입니다. 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들이고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얼음이 언다는 절기, 소설이지만 공기는 한층 온화해졌습니다. 토요일은 아침 기온 2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20도까지 오르니까요. 막바지 가을 나들이 즐기기 좋을 듯합니다. 전국이 맑겠고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곳곳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토요일 밤 제주도로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중서부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지만요. 월요일에는 또다시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맑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한낮에 20도를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지만요. 일요일에는 먹구름이 끼겠습니다. 제주도는 새벽에,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 호남도 밤 한때 비가 오겠고요. 그친 뒤에 월요일에는 또다시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며칠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일기예보 잘 참고하셔서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